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기말고사 그죠? 대비 기간이잖아요. 지금이 6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다들 기말 대비로 굉장히 바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래 이제 처음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자, 그런 친구들은 내가 과연 뭐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사실은 수학도 다른 암기 과목이나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 자, 근데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론 내가 그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몇 점 나올까? 물론 궁금하지. 근데 그거보다는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 어떤 유형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라는 거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도 기출문제는 우리가 똑같이 그 다음 차년도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전 아니면 그 전전 보통 한 3에서 5년 전, 자, 요 5개년 정도는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문제를 보고 얘가 나왔구나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뭐 진짜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우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학년이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함수, 2차 함수 파트를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함수 파트에서 어떤 그래프가 이 요소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그래? 그러면 그 부분에 내가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유념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노트 필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출분석 노트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노트를 써서 요거 노트 필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그때 과거에 나왔잖아? 이거 한번 더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내가 이제 기출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유사 문제를 좀 보면 좋죠. 근데 기출분석이 바로 끝난 다음에 유사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안 보여. 그래서 그냥 기출분석의 이게 1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한 하루 이틀 정도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사 문제를 한번 보는 거야. 기출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를 한번 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한 3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거는 그냥 서브로 놓으시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돼. 자,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뭐냐면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우리가 문제집이 있지. 교과서. 자,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야 돼. 1부터 100까지 다. 자, 특히나 어떤 거? 대단원의 평가, 단원 평가 같은 거 있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판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에서는 기본, 발전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도 다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대두되는 거는 뭐야? 그렇지, 실생활 문제. 요 요소들은 절대 빼놓지 말고 무조건 풀어보자. 그리고 모범 답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완벽하게 풀었다. 몇 번을 계속 반복해야지 우리가 완벽하게 풀 수 있게 돼. 자,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집과 실전 문제도 같이 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실전 문제도 같이 할 거야. 자, 문제집 풀 때는 여러분들이 편한 문제집들이 있어. 근데 시험 대비 기간에는 너무 어려운 걸 풀지 마세요. 어려운 건 한 달 전에 다 끝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전? 그래 한 3주 남겨놓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다 끝나야 되고, 우리가 시험 대비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학교 수준에 맞는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가 보면은 내가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어떤 문제집은요, 어떤 문제집들, 근데 대부분의 문제집 다 마찬가지야. 대표 유형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유사 문제들이 막 달려 있잖아. 그런데 사실상 대표 유형의 문제를 풀고 아니면 뭐 거기에 모범 답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들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형 풀렸어, 그 다음에 유사 문제도 풀렸어, 거기에 조금 심화된 문제도 풀었어 라고 생각해서 이 유형은 내가 완전 정복했어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거지. 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있을 것 같아. 자, 학원들이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게, 유형별 문제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한 문제를 싹 빼놓고서 이 문제를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다 동그라미 쳤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려. 그 이유는 연간 학습을 할 때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지만 이게 어디에서 출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갖고 오고 짜집기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유형인지 상황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어렵단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기 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지, 개념 그리고 공식들이 내 머릿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사실은 백지 노트를 써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백지를 놓고 만약에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차함수였어. 그러면 이차함수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 그리고 유형들을 한번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백지 딱 놓고 시작하는 거지. 자,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형. 그래프가 어떤 꼴이 되는지, 그리고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꼴, 그리고 평행이동은 어떤지, 대칭이동은 어떤지, 그리고 이들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넓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싹 펼쳐놓는 거지. 그러면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내가 미스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견된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은 미리 다 공부를 해. 그런 다음에 다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집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물론 중간중간에 안 돼, 또 다시 기억이 안 날 경우도 있어.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겁낼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다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전 문제를 보는데, 실전 문제는 보통 학교들이 20에서 25문항이 나온단 말이야. 보통은 평이하게. 자,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실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을 엄수한다야. 시간이 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가 시험을 볼 때는 그렇지, 감독 선생님 앞에 있고 엄중한 분위기에서 연필 쓰쓰쓰 지우개 첵첵첵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것도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람 심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적어도 그런 부분은 내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OMR 카드 작성하잖아. 그러면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약간의 수정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여타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변수들이 총 소요되는 시간이 한 8에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총 학교에서 보는 시험 시간이 45분이다. 그러면 한 35분 내에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검토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란 얘기야. 그러면 실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그동안 시간을 잘 엄수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요, 자, 막막했던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혹시나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또 카메라를 켤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말고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